비록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도제이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벗겨낼 건데? 그놈 말대로 이 가면이 너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 스타로 만들어줄 거야. 그녀의 복수 계획은 송재혁을 송재혁을? 스타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놈이 시작합니다. 음지에서 그렇게 활동한 놈이라면 송재혁에게 외부로 드러나는 여론의 행태. 관심을 집중시킨 뒤 수면 위로 그를 끌어올려서 완벽히 스타로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죠.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쓰더라도 민낯은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거면 되니? 이게 뭔데? 너 호스트였잖아. 꽤 잘 나갔었다며. 근데 이제 늙어서 그런가 하나도 안 끌리네. 도제이는 송재혁을 통주시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의 자격지심을 건드립니다. 이런 게 품격이라는 거야. 이런 한 푼 주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불러서 술 따르게 했으면 팁은 주는 매너. 알았니? 너 내가 네 진짜 라이벌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니? 이런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술이나 따르던 주제 한 도시의 시장이 된다고? 야, 꿈깨. 네가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유정이 등쳐서 오른 그 이사장 자리. 그냥 그게 끝이야. 뭐 사실 그 자리도 과분하긴 하지. 넌 그냥 여기가 딱이야. 밑바닥. 제2의 도발에 완전히 넘어간 송재혁은 송재혁입니다. 통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너에 대한 복수의 시작. 계획대로 도제이는 송재혁을 유명하게 만든 뒤 더욱 잔인하게. 비밀 클럽의 장소로 추정되는 그의 보유권을 습격합니다. 더욱 비참하게. 짓밟아 줄 거야. 그날 그곳에서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지옥의 대가로 이제 네 가면은 벗겨진다. 바로 이 문을 여는 순간. 과연 이대로 복수에 성공할까요? 그런데 송재혁에게 당한 것 같은 분위기. 이번 중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여기서 불법 비밀 클럽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긴 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입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 불법 클럽이라뇨. 계획을 미리 그들이 눈치챈 누군지, 송재혁으로 인해 뭘 하기 위해 보육원 모였는지 급습은 실패하고 모른다. 말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쓴다는 것. 도제이는 더 이상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난 오늘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본인이 직접 보육원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이 결심합니다. 가면을 쓰고. 네, 확인되셨습니다. 그녀가 두 눈으로 확인한 비밀 클럽의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각종 마약과 접대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 보육원 아이들이 이용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가 보육원에 잠입해 비밀 클럽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발각되면서 도제이는 송재혁에게 납치돼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어디씨 전화하려고 있어. 가까스로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건집니다. 그만해, 니들. 이 복수 나 때문에 시작한 거야. 송재혁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그래서 니들도 그를 직접 죽이겠다는 친구들을 보며 죄 없는 보육원 애들까지 강한 책임감을 나 때문에 느낀 도제이는 위험해졌어. 마지막 복수를 계획합니다. 끝내도 내가 끝내. 파티를 하는 거야. 10년 전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때와 똑같은 파티. 그땐 그
그놈 손에 우리가 놀아났지만 이젠 달라. 그놈이 우리 손에 놀아나는 거지. 그녀들은 드레스 코드는 파티를 열어 송재혁을 유인할 그래? 계획이었습니다. 예의는 지켜줘야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10년에 걸친 악연을 끝내겠다는 그녀들의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그놈을 만나기 전에 아름답고 당당했던 그때 우리로 계획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송재혁을 줄게, 호텔로 송재. 불러내는데 성공한 도제이는 지금까지 네가 한 악행은 다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해. 그래도 바깥 세상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감옥이 더 자수를 안전하지 권유합니다. 않겠니? 죽을 때 죽더라도 너한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너무 쪽팔리잖아. 하지만 송재혁은 한결같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이게 끝일 텐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잔할까? 그래. 잘 됐네. 목도 마른데. 10년 전 도제이는 약탄 술을 먹고 기절해 송재혁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송재혁이기에 그는 도제이가 준 술을 먹지 않고 보란 듯이 쏟아버립니다. 자신이 도제이의 술을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이 술 마실 줄 알았니? 네가 여기다 무슨 장난을 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약 같은 거 쓸 생각 하지도 마. 딴 생각하는 순간 너 내 손에 죽으니까. 정말 도제이의 얕은 수가 간파당한 것일까요? 차라리 10년 전 그날이 그리웠다고 말해. 사실은 황홀했다고. 혹시 아니? 그럼 내가 네 목숨 살려줄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로 술잔을 뿌리는 도제이. 계획이 틀어져 당황한 행동일까요? 그래. 이 정도 장난은 귀엽게 봐줄게.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훔치는 순간 송재혁은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그녀들의 비밀 병기는 술이 아니라 손수건이었던 것이죠. 다녀올게요. 송재혁에게 술을 뿌린 것도 그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닿게 만들기 위한 도제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인정할게. 난 니네들한테 완전히 당했어. 근데 니들이 나 죽이면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할 건데? 설마 우리가 널 죽이겠니? 그냥 넌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주면 돼. 깨어난 이후엔 어떻게 할 건데? 불법적으로 얻은 건 다 무효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변호사니까. 우리가 널 불법 감금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송재혁 감금은 철저히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놈을 죽여주기를 바라니?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그게 뭐냐? 제가 부탁한 날짜와 시간에 그랜드 강보 호텔에 CCTV를 멈춰주세요. 그날이 언제냐?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널 만난 적이 없어. 넌 여기 바람 피러 온 거야. 그것도 네 와이프 친구인 나랑. 난 너한테 키는 줬지만 갑자기 현타가 왔지. 그래서 널 피해 파티에 갔고.
유나한테 퇴짜 맞은 너는 화가 나서 약을 했지. 수면제까지 할게. 아마 1박 2일은 못 깨어날걸? 당신이 잠에서 깨서 나오면 가정도 재단도 통주시장 후보 자리에서도 다 사라져 있을 거야. 빈털터리. 원래의 당신처럼. 시나리오 탄탄하다. 그 시나리오 아직 안 끝났어. 도제이는 송재혁을 네가 집에서 감금해 깨서 잠재운 뒤 이 호텔에서 나가면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야. 송재혁이 그간 벌였던 악행들을 제가 하나씩 갇혀있던 밝히고자 그 했습니다. 지하창고에선 엔젤스 클럽이란 이름의 파티가 열렸어요. 그곳엔 가면을 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가면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송재혁이 잠든 사이 드디어 엔젤스 클럽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도제이의 복수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맨날 해봐라. 전화를 받나? 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가 청소를 하러 안으로 들어왔는데 시트로 덮인 저런 흉측한 게 있는 거예요. 직감으로 사람인 것 같아서 딱 신고를 했는데 저 진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송재혁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대답해. 다시 호텔에 간 사람 있는지. 송재혁에게 투약한 약물은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었기 때문에 내 룸키 니들 다 나눠줬잖아. 누군가 다시 그를 찾아가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그럼 다시 물을까? 사실 나 어제 호텔에 갔었어. 근데 누가 그걸 찍어보겠네? 혹시 니들도 지금 받은 게 나랑 같은 거니? 사실 4명의 친구들은 있잖아! 모두 그날 나랑 다시 같은 호텔을 거냐고! 갔었는데요. 그럼 너부터 말해봐. 넌 그 호텔에 또 왜 갔는데? 제이 따라서. 고유나는 도제이를 따라 호텔에 다시 갔다고 말합니다. 너 새벽에 나갔잖아. 문자 받고. 고유나의 말처럼 도제이는 새벽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호텔 CCTV를 끄는 친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도제이는 제3자가 이 일을 알고 있음을 눈치챘고 결국 송재혁이 있는 호텔을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호텔 보안실로 향하려던 도제이.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보안실로 걸어가지만 보안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부에게 연락해보려던 그녀는 혹시 지금 어디세요? 기록을 남기면 안 돼.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합니다. 이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불길한 예감의 도제이는 다시 송재혁의 호텔 방을 찾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요한 방 안. 누워 있어야 할 송재혁은 없고 소파에 하얀 시트로 덮인 무언가가 보입니다. 설마 저게 송재혁일까라는 생각에 얼음처럼 굳은 도제이. 용기 내 하얀 시트로 덮인 형체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벗어내는 순간 하얗게 질려 죽어 있는 송재혁이 있었습니다. 도제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던 송재혁. 과연 송재혁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면 뒤에 숨긴 검은 욕망들 They're lie 진실은 장막 뒤에 꼭꼭 숨어있지